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인하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대선 결과가 금리 정책에 당장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특별 입법 회기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벤츄라 카운티에서 시작된 산불이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진화율이 5%에 그치는 가운데 당국이 오늘 만여 가구 이상에게 대피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나이아가라 폭포로 향하던 관광버스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탑승객 28명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코막힘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감기약 성분이 실제로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당국이 성분 퇴출을 검토 중입니다.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호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맨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0.25%포인트 또 인하했습니다. 연준이 내년까지 금리 인하를 이어갈 거라는 전망 속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 대선 결과가 당장의 금리 정책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하단 4.75, 상단 5.0%에서 0.25%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물가 오름세 인플레이션과 고용 목표를 동시에 이루기 위한 위험도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With an appropriate recalibration of our policy stance, strength in the economy and the labor market can be maintained, with inflation moving sustainably down to 2%.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는 1.75%포인트에서 1.50%포인트로 다시 줄었습니다. 연준이 지난 9월 한 번에 0.5%포인트를 인하하는 이른바 빅컷을 단행한 데 이어 오늘까지 2020년 이후 처음으로 2회 연속 금리를 인하한 겁니다. 시장에서는 물가 오름세 둔화가 이어지면 올해 마지막인 다음 달 0.25%포인트, 내년 총 1%포인트를 추가로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우세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재집권에 따라 물가 오름세가 다시 고개를 들면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예상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공언해온 관세 인상과 감세, 불법 이민자 추방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파월 의장은 당장 어떤 정책이 구현될지 모르고 이번 대선 결과가 단기적으로 통화 정책에 영향을 주지도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We don't know what the timing and substance of any policy changes will be. We therefore don't know what the effects on the economy would be. 한편 트럼프가 파월의 임기를 보장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을 두고 파월은 대통령은 법적으로 연준 의장 해임 권한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선택을 받아들인다며 평화로운 권력 이양에 협력하겠다고 대국민 연설에서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자 측이 권력 이양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공화당은 상원에 이어 하원까지 장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대선 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갈등과 분열에서 통합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려는 듯 여러분이 이길 때만 나라를 사랑할 수 없고 또 동의할 때만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선거가 공정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It is honest, it is fair, and it is transparent. And it can be trusted, win or lose. 트럼프 당선인에겐 평화롭고 질서 있는 정권 이양을 위해 정부 전체가 협력하도록 지시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And I assured him that I direct my entire administration to work with his team to ensure a peaceful and orderly transition. 또 해리스 부통령이 비록 패했지만 영감을 주는 선거 운동을 했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선거 패배가 꺾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전쟁이 아닌 전투에서 졌을 뿐이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호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선 선거 패배 책임론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무엇보다 지나치게 엘리트 정당으로 전락한 게 문제였다는 비판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 내에선 차기 장관으로 발탁될 인사들 명단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국무장관으로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안보보좌관과 빌 해거티 상원의원 그리고 마코 루비오 플로리다 주지사를, 국방장관으론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과 강경 매파로 알려진 마이클 왈츠 하원 의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은 상원에 이어 하원까지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6대3 보수 우위로 재편된 연방 대법원에 이어 행정부, 입법부까지 모두 장악할 경우 트럼프 당선인은 사실상 견제장치 없는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당선과 동시에 최초의 여성 비서실장을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성명을 통해 올해 67살의 수지 와일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집권 2기의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지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명 이유로는 와일스 위원장이 강인하고 똑똑하며 혁신적임과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을 자랑스럽게 만들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플로리다주 대선 승리 축하 행사에서 자신의 선거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 와일스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여성이 지명된 사례는 이번이 미국 역사상 최초입니다. 한편 와일스는 메릴랜드 대학교를 졸업한 뒤 1980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몸담그며 본격적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석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에 대비해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정책 변화에 대응해 환경보호와 낙태권 그리고 불법 체류자 보호 등 주요 정책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달 2일 특별 입법회기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회기에서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 법무부에 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연방정부 정책에 반대해 120건 이상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와 일리노이주 등 민주당 강세 지역 주지사들도 각 주의 주요 정책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뉴욕주는 낙태권과 노동권 그리고 환경보호 등의 분야에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벤투라 카운티에서 시작된 산불이 이틀째 빠르게 확산되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강한 산타아나 돌풍에 불길은 통제불능 상태로 번졌고 당국은 주민 14,000여 명에게 대피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주택과 차량이 불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 사이로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헬기까지 동원돼 진화 작업을 벌이지만 거대한 불길을 잡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화재는 어제 LA 카운티와 벤츄라 카운티 두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특히 벤츄라 카운티 캐머릴로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는 강풍을 타고 대형 산불로 번졌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확산한 산불은 순식간에 2만 에이커 이상, 무려 축구장 8,000개가 넘는 면적을 태웠습니다. Fire danger remains extremely high. This is still a very active fire and very unpredictable. 아직까지 진화율이 5%에 그치는 이유는 악명 높은 산타애나 돌풍이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타애나 강풍은 시에라네바다 산맥에서 캘리포니아주 해안으로 부는 건조한 바람으로 허리케인급 속도의 방향을 예측하기 매우 어려워 악마의 바람으로도 불립니다. This is a classic Santa Ana wind event. We've got sustained winds more than 50 miles an hour with gusts over 80. Our partners at CAL FIRE, our partners in the sheriff, every law enforcement agency available, every helicopter, every fixed-wing aircraft, everything we've been able to get a hold of is here fighting this fire. 산불 일대 수천여 채의 주택이 위협을 받으면서 오늘 만여 가구 이상의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벤츄라 카운티 12개 이상의 학교에도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커다란 불길은 300여 채에 달하는 구조물을 파손시켰고 농장과 목장 등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We're retired and this is our paradise. And now it's gone. My wife has just crushed every memento that you ever had. Kids' schoolwork and things like that. It's all in there. This morning we had lots of pounding on our door to get out. And so we did. And the fire at that time made it difficult to get out because it's less than 1,000 feet from us. And we kept trying to find our way out through the smoke, and there was fires on the side of the road and in front of us. 아직까지 정확한 산불 원인과 부상자 수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기상청은 적색 경보를 내일까지 발령하고 인근 지역에도 강풍과 산불 주의를 경고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오늘 나이아가라 폭포로 향하던 관광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전복돼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먼로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쯤 뉴욕에서 승객 27명과 어린이 1명을 태우고 나이아가라 폭포로 향하던 한 관광버스가 로체스터의 고속도로에서 통제력을 잃고 전복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뒤집힌 버스 안에서 갇혀있는 탑승객들을 발견했고 당시 100명 이상의 응급구조대원과 18대의 구급차가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탑승객 28명 전원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1명은 위독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다른 차량과의 충돌이나 운전자의 약물이나 알코올 관련 징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t did roll on its side, turn 180 degrees in reverse, and was laid on its side when we arrived on scene. So getting people off the bus was a difficult task by everybody involved. That preliminary investigation is leading us to issue the driver 4 vehicle and traffic tickets. Those tickets are for fatigued driving, for speed unreasonable, unsafe lane changes, and he was not wearing his seatbelt. The driver was actually ejected through the front windshield, but the injuries were not significant. 한편 사고로 인해 490번 고속도로 동쪽 차선이 2시간 이상 폐쇄됐으며 현재는 재개통된 상태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한 연구소에서 원숭이 40여 마리가 탈출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MRC 경찰국은 어제 오후 1시쯤 뷰포트 카운티 인근에 위치한 알파 제네시스 연구소에서 레서스 원숭이 43마리가 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새로운 직원이 청소하는 도중 문을 닫지 않아 아직 실험에 사용된 적이 없는 6에서 7파운드의 어린 암컷 원숭이들이 집단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 caretaker was doing her normal routine. She failed to secure the doors and the monkeys basically just bolted through the opening. They're very social monkeys and they travel in groups. So when the first couple go out the door, the others tend to just follow right along. 현재 당국은 연구소 측과 협력해 열 화상 카메라와 덫을 설치하고 수색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원숭이를 발견할 경우 접근하지 말고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으며 원숭이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과 창문을 철저히 잠글 것을 권고했습니다. 코막힘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감기약 성분이 실제로는 효과가 없다는 연방식품의약국의 판단이 나오면서 해당 성분의 시장 퇴출 제한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FDA는 성분 효과에 대한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감기약에 사용되는 경구용 페닐에프린이 비강출혈 완화제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되면서 시장에서의 퇴출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페닐에프린 성분은 타이레놀 감기약과 뮤신엑스 그리고 데이큘 등 감기와 독감약 제품의 단일 성분 또는 다른 성분과 혼합된 형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번 제한이 제품의 안전성과는 무관하다면서 효과가 없다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6개월 동안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퇴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퇴출이 확정된다면 제조사들이 페닐에프린 성분을 제외한 대체약을 새로 개발하거나 기존 약들을 철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콜로라도주의 폭설이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폭설이 화요일 밤부터 시작해 토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에 따라 최대 7에서 14인치의 눈이 쌓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덴버 전역에 걸쳐 내일 오전 5시부터 토요일 정오까지 겨울 폭풍 경보를 발효하고 운전자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폭설로 인해 덴버에서 캔자스 경계까지 이어지는 70번을 포함한 주요 도로들이 폐쇄됐으며 덴버 국제공항에서는 오늘만 최소 780편의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덴버 지역은 토요일 오후부터 기온이 화씨 33에서 42도까지 오르고 일요일에는 최고 52도까지 오르면서 이번 주 내린 눈이 녹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제공한 클레버케어가 오늘 고객 감사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클레버케어는 오늘 오전 한인타운에서 지역사회 비영리 단체와 협력해 회원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고 다문화 커뮤니티의 건강과 웰니스를 증진하는 다양한 설명회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회원들은 내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과 혜택에 관한 설명을 듣고 추첨을 통한 경품 시간과 일부 건강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도 마련됐습니다. As I just mentioned, we're going to end the year at about 29,000 members, which is a far cry from where we were just a handful of years ago. We started in 2020 during the pandemic year, and we captured 500 members. And today we're going to finish the year at roughly 29,000. 한편 헌팅턴 비치에 본사를 두고 있는 클레버케어는 한의학의 예방적 치유요법과 서양의학의 의료 기술을 함께 제공하는 등 다양한 커뮤니티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차병원과 서울 메디칼 그룹이 체류 신분과 보험 유무에 관계없이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무료 건강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와 독감 예방 접종, 고혈압 검사, 체지방, 청력 검진, 유방암 검진 등 다양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내과, 이비인후과, 심장내과, 한의학, 물리치료 분야의 전문의들도 참여해 건강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한인의사협회와 LA 코리아타운 라이온스 클럽이 주관하며 LA 카운티 공중보건국,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등 여러 의료 네트워크와 협력해 개최됩니다. 행사는 오늘 11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할리우드 차병원에서 진행되며 한인들의 편의를 위해 한인타운 웨스턴 갤러리아 마켓과 올림픽 한남체인에서 무료 셔틀버스가 운영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하면 곧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장담해 왔는데요. 러시아는 곧바로 서방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고 우크라이나는 영토 포기는 유럽 전체의 자살 행위라고 맞섰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지난 5월까지 러시아 국방장관을 지낸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서방을 향해 선택의 순간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전황은 우크라이나에 유리하지 않다며 서방이 지원을 계속해 우크라이나 국민을 계속 파괴할지 아니면 러시아와 대화를 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러시아는 또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전에 소통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반면 바이든 현 대통령과는 어떤 접촉도 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트럼프에 대한 친밀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다소 우호적이라고 평가받는 트럼프의 재집권을 통해 서방 국가들에게 압박을 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동안 자신이 취임하면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공언해왔습니다. 또 전쟁의 책임을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와 바이든 대통령에게 돌리기도 했습니다. 마침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측근들이 현재 전선을 유지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유예하도록 하는 방안을 종전 구상 중 하나로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헝가리에서 열린 유럽 정치 공동체 정상회의에 참석해 푸틴에게 굴복하고 양보하는 건 우크라이나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유럽 전체의 자살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We need sufficient weapons, not support in talks. Hugs with Putin will not help.
트럼프 당선인의 전쟁 조기 종식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는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하며 논의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중국 정부가 오늘부터 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해 한국 국민은 최대 15일까지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중국 방문 수요가 늘 것으로 예측되는데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나라 관광객들은 비자 없이 중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내년 12월까지 일반 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 제도를 시행합니다. 업무나 관광, 친지 방문 등을 목적으로 중국을 찾는 방문객들은 최대 15일까지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비자를 면제한 것은 수교 이후 처음으로 이로써 중국의 비자 면제 국가는 모두 29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정책은 중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일방적으로 시행했으며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 국민들은 여전히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번 조치로 중국 방문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중 대사관은 우리 국민을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대사관은 이번 비자 면제 조치는 일반 여권 소지자에 국한되며 긴급 여권 소지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방문 시 귀국 항공권을 반드시 준비하고 호텔이 아닌 곳에 거주할 경우 외국인 임시거주 등록 의무를 준수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특히 최근 강화된 반간접법에 유의하여 군사, 보안통제시설 인근 지역에서 촬영을 하거나 시위 현장을 방문하는 행위 등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오늘의 도전이 PCB의 능력을 만나면 내일의 더 큰 가능성이 되니까. 오늘의 Possibility, 내일의 Possibility. PCB Bank. 세상의 모든 성공은 작은 가능성에서 시작된다. 위대한 내일을 품은 한 뼘의 가능성. PCB Bank 크레딧 카드. PCB Bank.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윤석열 대통령은 가치와 규범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에 맞춰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외교 안보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제일주의를 선언하고 있어서 한국의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하며 축하와 함께 한미동맹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몇 시간 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방침을 공개적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우리가 지원 방식을 좀 바꿔나간다. 그래서 무기 지원이라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동안 트럼프 당선인의 입장은 우리 정부와는 달랐습니다.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If I'm president, I will have that war settled in one day, 24 hours. 윤석열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에 맞춰 유럽의 나토 행사에까지 참가하며 무기 지원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임 시절 미국의 나토 탈퇴까지 거론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돈 드는 전쟁을 끝내자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발을 뺄 경우 우리는 러시아를 적으로 둔 채 우크라이나 전쟁에 남게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대중국 포위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회복 조짐을 보이는 한중 관계도 과거 사드 사태 때처럼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일각에서는 정부가 안보 분야 업적으로 내세우는 핵 협의 그룹을 중국 견제에 쓰거나 이에 따른 핵 전략 자산 배치와 훈련 등의 비용을 한국에 전가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남북의 군사 위기가 고스란히 비용으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위협은 중국인데 왜 NCJ 역할이 북한에만 겨냥하고 있냐? 트럼프 2기 정부가 우리 정부를 배제한 채 독단적 대북 정책을 펼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경우 북한이 적대적 이국가를 선언할 정도로 남북 관계가 악화된 지금 우리 정부의 입지는 극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허리를 숙여 사과했는데요. 하지만 무엇에 대해 사과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해달라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구승훈 기자입니다.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뒤 4번째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담화 시작에 앞서 국민들에게 허리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이 국정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겠다면서 탄핵이나 임기 단축 개헌 등 야권 공세를 의식한 듯 임기 날짜를 못 박았습니다. 저는 27년 5월 9일 제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을 하겠습니다. 이어진 기자회견까지 2시간여 동안 윤 대통령은 사과라는 말을 12번 썼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기자회견에서 사과하라고 조언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발표가 나가니까 이제 밤에 집에 들어가니까 그 기사를 봤는지 가서 하여튼 사과 좀 제대로 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선 무엇에 대해 사과한 것인지 묻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사과를 할 때 꼭 갖춰야 될 요건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지 명확하고 구체화. 윤 대통령은 사실관계가 잘못 알려진 게 많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반복해 답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찌 됐든 제가 사과를 드리는 것은 이거는 처신이 올바르지 못했고 결국 윤 대통령은 사과한 이유에 대해 처신이 올바르지 못했고 대통령 부부의 소통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고만 답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야권은 일제히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상 최악의 담화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여당에 촉구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평가절하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게 흔쾌히 동의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한 담화, 역사상 최악의 담화라며 윤 대통령이 정상적인 소통이 불가능한 비정상 상태라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할 능력과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무엇에 대해 왜 사과를 하는지가 없었다며 사과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큰 가르침을 줬다고 비꼬았습니다. 탄핵의 필요성만 더 키웠습니다. 예견됐던 것처럼 전파 낭비, 시간 낭비, 세금 낭비였습니다. 다른 야당들도 무성의, 무책임, 무대책인 산무대국민 담화였다. 하나부터 열까지 변명으로 가득한 자리였다. 영부인을 향한 공개 프로포즈를 본 기분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제 결정해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오는 10일 다른 야당들과 함께하는 대규모 장외투쟁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현지 시간 7일 오전 르워토피 라키라키 화산이 또다시 폭발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화산 인근에 사는 주민 16,000명을 영구 이주시키기로 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커먼 화산재와 연기가 분화구에서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인도네시아 르워토비 라키라키 화산이 또 폭발했는데요. 5km 상공까지 화산재가 치솟았고요. 최대 1km 밖까지 용암이 흘러나왔습니다. 화산재가 서로 마찰을 일으켜 발생하는 화산 번개까지 목격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행히 인근 주민들은 미리 대피해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 화산은 지난 3일에도 폭발했었죠. 당시 9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고요. 주택 2천여 채가 파손됐는데 나흘 만에 화산이 또다시 폭발하면서 인도네시아 당국은 인근 4개 공항을 폐쇄했고요. 화산 주변에 사는 주민 약 16,000명을 영구 이주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 피난민이 모인 가자 지구의 학교 건물을 폭격해 최소 1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자 민방위대에 따르며 현지 시간 7일 새벽 이스라엘군 전투기가 가자시티 서쪽 알샤티 난민촌의 학교를 폭격했다는데요. 이곳에서만 최소 12명이 숨졌고요. 공습이 이루어진 하루 동안 가자지구 전역에서 최소 27명이 숨졌다고 민방위대는 주장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학교는 유엔 난민기구에서 운영해왔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팔레스타인 피난민들의 쉼터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날 레바논 남서부 해안 도시 시돈에서는 유엔 평화유지군 대원들이 타고 있던 호송 차량이 이스라엘군의 드론 공격을 받았는데요. 유엔 평화유지군 대원 5명이 다쳤고 주변 검문소에 있던 레바논 군인 3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 타르통을 어깨에 메고 달립니다. 현지 시간 5일 영국 남서부 오터리 세인트 메리 마을의 연례 행사, 불타는 타르통 축제인데요. 시민들이 불타는 타르가 담긴 거대한 통을 어깨에 짊어진 채 달리고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어깨가 뜨거워지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타르통을 옮기는 이색 축제입니다. 타르통 무게만 최대 30kg에 달하는데요. 이 축제는 1688년부터 시작됐고요. 1605년 영국에서 가톨릭 교도들이 왕 제임스 1세를 폭약으로 암살하려다 실패한 이른바 화약 음모 사건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130m 높이의 아찔한 절벽에서 마시는 커피 맛은 어떨까요? 중국 푸저우에 있는 일명 낭떠러지 카페입니다. 멀리 대만까지 보이는 절벽에서 멋진 풍광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인데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의 가격은 $56, 우리 돈 약 77,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커피 한 잔 값으로 비싸긴 하지만 스릴을 즐기면서 특별한 추억을 남기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출근하던 경찰관의 눈에 수상한 차량 한 대가 포착됐는데요. 신호 위반에 고개 운전까지 결국 차량을 뒤쫓아 잡고 보니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지난 9월 28일 경기도 수원의 한 도로 자동차 한 대가 1, 2차로를 나누는 점선 위로 주행하는데요. 이유도 없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가 하면 도로가 연석에 바짝 붙어 버스 정류장을 아슬아슬하게 피해갑니다.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도 있는데 사고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보는데도 조마조마하죠. 마침 문제의 차량 바로 뒤엔 출근 중이던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차량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던 그는 운전자가 음주나 마약을 했을 거라고 의심했고요. 즉시 112에 신고하며 차량을 추적했습니다. 그렇게 한 아파트까지 뒤쫓아간 뒤 주차를 마친 운전자를 붙잡았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근무 시간에 상관없이 범죄자를 끝까지 따라간 경찰관. 누리꾼들은 직업의식이 투철하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멀쩡히 주차된 남의 차를 긁고 뻔뻔하게 페인트 칠하고 달아난 운전자도 있습니다. 피해 차량 차주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누군가 차를 긁은 뒤 페인트를 덕지덕지 바르고 갔다며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초보 운전 3개월 차여서 아직 운전이 서툰 탓에 회사와 집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주차한 뒤 차를 살피다가 차량에 칠해진 페인트를 보게 됐다고 합니다. 누군가 차량 파손을 숨기려고 자동차 범퍼 하단에 차량 색상과 같은 하얀 페인트로 덧칠해 놓은 걸로 보이는데요. 차주는 블랙박스를 아무리 확인해봐도 주행 장면만 녹화돼 있어 범인을 알 방법이 없다며 속상했습니다. 이런 사연에 누구의 소행인지 모르지만 쪼그려 앉아서 붓칠을 쓸 생각을 하니 열받는 걸 넘어서 애잔하다며 조롱의 댓글이 달리는가 하면 차주 입장에선 얼마나 속이 쓰리겠냐며 양심 없는 행태에 황당하다는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돈방석에 앉은 인물이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을 예측한 도박사인데 무려 4,800만 달러, 우리 돈 670억 원 상당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가상화폐 기반 세계 최대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에 4개의 계정을 갖고 있는 도박사 프레디9999. 정체가 궁금하실 텐데요. 금융 분야 경험이 많은 프랑스 국적이라는 것만 알려졌고요. 그가 미국 차기 대통령을 마치는 베팅으로 우리 돈 3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가 전체 득표수에서 앞설지, 그리고 최대 승부처로 꼽히던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승리할지 등 다른 베팅에서도요. 결과를 모두 맞춰서 추가로 360여 원을 손에 넣게 됐습니다. 이 도박 사이트 4개 계정 중 2개는 해당 베팅 사이트 역대 수익 1, 2위에 오를 정도였는데요.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그는 자신의 계정에 유럽의 투자자이자 통계학자며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수백만 달러를 기꺼이 베팅하는 큰손 도박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인도 북부 브린다반의 한 힌두교 사원. 사람들이 코끼리 조각상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아 마시고 있죠. 인도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이자 힌두교의 주신 비슈뉴의 8번째 화신인 크리슈나. 신도들은 이 물이 크리슈나의 발에서 나오는 성수라고 믿고 길게 줄까지 서서 물을 마셨던 건데요. 그런데 조사 결과 이 물은 성수가 아니었고요.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배출된 응축수인 것으로 밝혀져 신도들을 당혹해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응축수엔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서식하고 있다면서 마실 경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고요. 결국 사원 측도 신도들에게 이 응축수를 마시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신도들이 느꼈을 실망감과 배신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하지만 성수의 정체가 밝혀졌으니 이제라도 절대 마시지 말아야겠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7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